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의 첫 번째 승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다. 이 말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의 흐름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숨겨진 법칙이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두 개의 길 앞에 선다.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과 영혼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간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요구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린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투를 치른다. 그 전투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아침에 첫 몇 분에서 승리하는 순간 하루 전체가 이미 방향을 잡는다. 첫 호흡, 첫 생각, 첫 선택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라는 교향곡의 서곡이며 운명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다. 그 문장이 혼란으로 쓰인다면 하루는 흔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와 침묵으로 쓰인다면 하루는 당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침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피로와 무의식으로? 아니면 자유와 선택으로? 그 첫 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선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일어났다는 말을 단순히 몸이 일어난 상태로 이해한다. 하지만 몸이 깨어났다고 해서 영혼이 깨어난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기상은 단지 눈을 뜨고 발을 움직이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영적 각성은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무수한 이들이 하루를 떠밀리듯 살아간다. 시계가 울리면 억지로 눈을 뜨고 마음은 여전히 닫힌 채로 습관에 밀려나간다. 이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아침에 단순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의도적으로 눈을 뜬다. 자신의 내면에 먼저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을 듣는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다. 그들은 하루를 단순히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었다. 영적 각성은 눈으로 보는 세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접속을 의미한다. 그 접속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단순히 일어나 걷는 사람인가? 아니면 깨어나 삶을 짓는 사람인가? 아침의 첫 선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인생은 작은 결정을 모아 만든 거대한 건축물이다.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선택한다. 눈앞의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먼저 바라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휴대폰을 집어든다. 알림, 뉴스, 메시지, 모두 외부의 요구다. 그렇게 하루의 첫 순간을 외부에 내어주는 순간 이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 반대로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은 다르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삶을 창조한다. 결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눈을 뜨고 깊게 호흡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다. 이 작은 선택이 쌓여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이 쌓여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화면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먼저 보는가? 그 순간의 선택이 하루 전체의 결을 만든다. 무의식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어제의 습관을 오늘로 반복하고 내일로 연장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간파했다. 그는 말했다. 무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에 길들여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 아침은 무의식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간이다. 잠에서 막 깨어난 뇌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다. 이 순간 무엇을 심느냐가 하루의 이야기를 결정한다. 만약 무의식에 무관심하다면 당신의 하루는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다시 색칠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를 품는다면 평범한 날이 새로운 의미를 띈다. 아침의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새로운 씨앗을 심는 신성한 의식이다. 그 씨앗은 믿음, 감사, 명확한 목표일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과 혼란일 수도 있다. 선택은 늘 당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오늘 나는 무의식을 방치하지 않는다. 나는 무의식을 길들이고 나의 운명을 새로 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삶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운명의 문제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초대한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라.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깨어나기를 선택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지는 약속이며 내일의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다. 말하는 순간, 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행동을 부르고 행동은 새로운 당신을 만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선택을 기록하라.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깨어난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아침은 마음이 가장 맑고 비어있는 순간이다. 그 빈 공간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진다.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소음인가? 침묵인가? 대부분은 눈을 뜨자마자 외부의 소음으로 마음을 채운다. 뉴스, 메시지, 걱정들. 그것들이 하루의 첫 음이 된다. 이때부터 마음은 외부의 노예가 된다. 세상의 불안과 소란에 맞추어 춤추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자는 다르다. 그는 하루의 첫 순간을 내면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감사의 마음, 믿음을 일깨우는 말, 혹은 단순한 침묵. 그 순간 심어진 씨앗이 하루의 진동이 되고 하루가 인생의 울림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마음은 길들여진 대로 산다. 그리고 아침은 그 길들이기의 시작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아침마다 무엇으로 내 정신을 기르는가? 외부의 소음인가? 내 영혼의 목소리인가? 아침의 첫 순간은 마음의 흙이 가장 비옥한 시간이다. 그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 침묵은 그 흙을 고요하게 정리한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행위다. 시각화는 그 씨앗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 미리 보는 것이다. 화건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영혼의 속삭임을 듣는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과 연결된다. 시각화 속에서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현재의 감각으로 느낀다. 화건 속에서 우리는 그 미래를 이미 살아내고 있다고 무의식에 각인시킨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반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확신이 된다. 매일 아침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마음을 강력한 동맹으로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라. 나는 인도받고 있다. 나는 이미 가능하다. 나는 오늘을 새롭게 창조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나는 아침에 시간이 없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아니라 의도에서 시작된다고. 의미 없는 2시간보다 깊은 연결이 담긴 15분이 삶을 더 크게 바꾼다. 아침의 짧은 순간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기초를 다지는 영적 건축이다. 그 15분 동안 당신은 내면과 다시 계약을 맺는다. 기도와 침묵으로 영혼을 정리하고 화건으로 무의식을 길들이며 시각화로 미래를 당겨온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다. 그 의식 속에서 사람은 하루를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를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기억하라. 아침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시간이 당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의 의미를 불어넣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삶의 혼란을 외부에서 정리하려 한다. 집을 청소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관계를 바꾸려 한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흘러나온다. 아침의 작은 순간은 그 증거다. 단 몇 분의 내적 정리, 즉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하루 전체를 바꾼다.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외부의 환경도 반드시 뒤따라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나 내면이 고요하고 분명하다면 외부의 환경도 서서히 조화를 찾는다. 몸은 종종 저항한다. 늦잠을 자고 싶고 습관대로 흘러가고 싶다. 그러나 신념에서 태어난 규율은 자유를 낳는다. 스스로를 다스린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아침에 침묵으로 내면을 정돈하라. 그 순간이 외부의 삶을 다시 짜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거울 앞에 선 순간 당신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영혼과 마주하고 있다. 그곳에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반복된 말은 무의식을 설득하고 무의식은 결국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인도받고 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오늘 나의 운명을 창조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씨앗이다. 말이 반복될수록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새로운 삶을 자라나게 한다. 당신이 매일 거울 앞에서 이 확언을 반복할 때 무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시각화는 영혼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눈앞에 없는 것을 그려낼 때 당신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그려보라.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심어지는 강력한 암호다. 무의식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인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 빛을 찾아가는 것처럼 집중된 시각화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감정은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결국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라.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선명히 보라. 그 순간 미래는 더 이상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 현재에 뿌리 내린 현실이 된다. 아침에 무엇을 읽느냐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는가의 문제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했다. 마음은 우리가 심는 생각에 따라 자란다. 영감을 주는 문장을 읽는 것은 영혼의 밭에 물을 주는 것이다. 그 몇 줄의 문장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무의식을 깨우며 행동을 인도한다. 글쓰기는 또 다른 힘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감정의 혼란이 글로 흘러나올 때 마음은 다시 공간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의 에너지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잠시 시간을 내어라. 책의 한 페이지를 읽고 몇 줄이라도 써내려가라. 그 행위는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단단히 세운다. 몸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머무는 신성한 집이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 집을 존중하는 의식이다. 스트레칭 몇 분 혹은 짧은 산책조차도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근육을 깨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나는 내 몸을 존중한다. 나는 나의 삶을 존중한다. 이 메시지가 몸을 통해 무의식에 새겨진다. 나폴레옹 힐이 강조한 자기 훈련은 단지 정신의 영역만이 아니었다. 신체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 통제는 자유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작은 움직임을 통해 몸에 감사하라. 그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삶을 향한 경배다. 확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심어지는 씨앗이며 매일 반복될수록 새로운 정체성이 된다.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하라. 나의 아침은 이제 목적을 가진다. 나는 나의 깨어남의 저자다. 나는 새벽부터 나의 마음을 기른다. 나는 매일 새로운 정체성을 세운다. 나의 아침은 나의 승리의 시작이다. 이 문장들을 거울 앞에서 깊은 감정과 함께 말하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현실로 느끼며 말해야 한다. 그때 무의식은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당신의 본질로 받아들인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했다. 반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확신을 낳으며 확신은 현실을 낳는다. 아침의 확언은 바로 그 과정의 첫 걸음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응할 뿐이다. 눈을 뜨면 외부의 소음에 즉시 반응하고 하루 종일 타인의 요구에 휩쓸린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동 조종 상태다. 자동 조종에 사는 사람들의 눈빛은 흐려진다. 그들의 하루는 창조가 아니라 반복이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운명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따라간 결과가 된다. 나폴레옹 힐은 경고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지배할 것이다. 아침을 외부에 내어주는 사람은 하루를 잃는다. 그러나 아침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하루를 창조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반응하는가? 아침에
첫 순간과 하루의 시작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짧지만 거기에 담긴 힘은 거대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틈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을 무시한다.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고 할 일을 쫓으며 외부의 소음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내면을 아는 자는 안다. 바로 그 공간이야말로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통로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진동을 듣는다. 그 진동은 방향을 세우고 감정을 정리하며 하루 전체의 질서를 불어넣는다. 이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잃지만 이 공간을 성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삶 전체를 얻는다. 그러니 아침마다 기억하라.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나에게 말하게 하라. 생각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의도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다리가 필요하다.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자기 규율이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다. 규율 없는 욕망은 공허한 꿈일 뿐이다. 아침의 작은 규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운명을 짓는 벽돌이다. 눈을 뜨고 침묵을 지키는 일, 기도하는 일, 화건을 반복하는 일.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쌓여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정체성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꾼다. 몸은 저항한다. 마음은 핑계를 댄다. 그러나 규율은 그 모든 저항을 넘어서는 힘이다. 규율이 없으면 하루는 외부에 끌려가고 규율이 있으면 하루는 당신의 통제 아래 놓인다. 기억하라. 규율은 족쇄가 아니라 해방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힘은 좋은 날에 드러나지 않는다. 진짜 힘은 몸이 무겁고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이 멈추고 싶을 때 드러난다. 그때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규율은 하루 이틀의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함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화건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시각화가 무의미해 보일 때,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진짜 시험이다. 작은 행동이라도 계속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매일 새겨질 때 그것은 정체성이 된다. 정체성이 된 순간 행동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본성이 된다. 기억하라. 끈기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할 때 당신은 어려운 날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습관은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회로다. 나폴레옹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습관을 통해 현실로 변한다. 침묵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는 마음에 명확함을 준다. 명확함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이 단순한 흐름이 바로 인생을 재창조하는 비밀이다. 나쁜 습관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하지만 의식적인 아침 습관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 그 에너지는 단순한 활력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나는 불꽃이다. 그러므로 아침의 작은 선택이 하루의 에너지를 정한다. 그리고 하루의 에너지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습관은 운명의 씨앗이며 그 씨앗은 매일 같은 땅에 심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나무가 된다. 상상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엔진이며 모든 창조의 불꽃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반복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현실을 만든다. 상상은 그 반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아침에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는 그 이미지에 맞춰 흘러가기 시작한다. 상상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위대한 발명가와 지도자들은 모두 상상력을 무기로 삼았다. 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먼저 보았고 결국 그 세계를 현실로 끌어왔다. 상상은 영혼이 미래와 대화하는 언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이루어진 듯이 그 상상이 오늘의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과 대화하는 영적 행위다. 나폴레옹 힐은 강조했다. 글로 쓰여진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 된다. 아침에 펜을 들고 마음을 적는 것은 혼돈을 정리하는 행위다.
불안은 글로 흘러나오며 마음은 다시 빈 공간을 얻게 된다. 그 빈 공간은 새로운 명확함과 창조의 힘으로 채워진다. 감사와 의도를 글로 새길 때 그것은 무의식 속에 강력한 메시지로 남는다. 말로만 한 다짐은 쉽게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다짐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린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몇 줄이라도 적어라. 오늘 나는 내 영혼에 충실하겠다. 오늘 나는 내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운명을 다시 쓰는 영적 계약이다.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집이며 신성한 그릇이다. 아침에 몸을 돌보는 작은 행동 하나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깊은 존경의 표시다. 물을 마시며 이렇게 속삭여라.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하며 말하라. 나는 나의 몸을 감사히 여긴다.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며 다짐하라. 나는 나의 목적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파트너가 된다. 몸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작은 제스처로 몸을 존중하라. 그 순간 몸은 영혼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눈을 뜬다. 습관대로 움직이고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우리에게 경고했다. 자동 조종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작업이다. 어제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아침의 작은 선택 속에 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침묵하고 시각화하고 글을 쓰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새로운 지시를 받는다. 그 지시는 하루를 바꾸고 하루는 결국 인생을 바꾼다. 기억하라. 아침은 무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이다. 그 순간 무엇을 심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외부의 힘에 맡긴다. 알람이 울리면 움직이고 메시지가 오면 반응하며 상황이 이끌면 따라간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는 자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펜을 쥔다. 그 펜으로 당신은 하루의 책을 쓰기 시작한다. 외부가 쓴 원고를 읽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쓴 원고를 따를 것인가?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곧 문장이 되고 그 문장들이 모여 하루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하루의 이야기는 결국 당신 인생의 장이 된다. 기억하라. 생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혼과 일치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하루의 독자가 아니라 하루의 저자가 된다. 나폴레옹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아침을 정복한 자는 삶을 정복한다. 모든 변화는 하루의 첫 순간에서 시작된다. 아침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흘려보낸다. 그러나 아침을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 작은 순간 속에서 운명의 뿌리를 바꾼다. 기억하라. 시작을 존중하는 자만이 끝을 준비할 수 있다. 당신이 오늘의 아침을 다르게 살면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이 달라지면 일생이 달라진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가진 것부터 시작하라.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을 연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다. 아침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성전이다. 당신의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쓰는 순간이며 운명을 새롭게 심는 시간이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곧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 아침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의도 없이 사는 자는 하루를 잃고 하루를 잃는 자는 결국 인생을 잃는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아침을 사는 자는 하루를 얻고 하루를 얻는 자는 결국 인생을 얻는다. 기억하라. 아침을 바꾸는 작은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시작할 수 있다. 중심 메시지. 아침을 지배하는 자는 삶을 지배한다. 아침은 당신의 운명의 씨앗이다. 세상은 왜 노력하는 자만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까요?
해 뜨기 전부터 일하고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빈손으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능력도 학력도 노력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평온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법칙에 있습니다. 물리 법칙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의 인생 결과를 결정짓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 심리학의 핵심이죠. 오늘 역경 속에서도 번영과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스스로의 결정력을 과소평가하며 삽니다. 성공을 바라지만 정작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죠. 사소해 보이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되어 나은 삶, 경제적 안정,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우주 혹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풍요와 성공을 끌어들이는 첫걸음은 명확성입니다. 단 하나, 확실한 목표의식입니다. 제가 만난 최고의 성공자들, 기업가, 금융인, 발명가,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것처럼 자세한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해본 적이 있나요? 올해 벌고 싶은 정확한 금액, 원하는 삶의 방식, 꿈꾸는 직업,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느끼고 싶은 감정까지 종이에 적어본 적 있습니까? 막연한 소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본 적이 있나요? 인간의 마음은 상상하고 믿는 것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상상하려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번영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12월까지 순이익 1억 원을 달성하고 지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 4일 근무를 하고 금요일 오후는 가족과 함께 보낸다처럼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의 좌절의 연속이었던 시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방황 끝에 앉아서 제가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돕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계속 가르치는 모습을요. 그 짧은 글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확실성, 고갈, 빈곤 속에서도 저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읽고 그에 맞춰 행동했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없는 기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지만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죠.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감수하고 성장하고 당신의 능력을 발견할 것인가? 실패는 특권입니다. 정체는 낭비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 적어보세요. 12개월 안에 얻고 싶은 돈, 그 돈의 출처, 그 돈으로 누릴 삶, 그 삶 속에서 느끼고 싶은 감정을 현재 시제로 적으세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입니다. 그 종이를 간직하고 매일 읽으세요. 당신과 당신의 운명 사이의 약속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더욱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집중력입니다. 목표를 향한 의지가 가장 강력한 상태로 작동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헨리 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세상을 바꾼 자동차 조립 라인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지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비웃음을 샀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의심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는 미국을 자동차의 나라로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기계공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30일 동안 매일 목표를 적고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대한 업적은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명확하게 마주하면 물러납니다. 당신의 성공은 운, 학력, 인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결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제하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칠 때까지 일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손이 짚고 있는 것을 조용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마땅하다고 믿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성공은 멀리 있는 것, 특권층만 누리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표현되지 않더라도 결정,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언덕을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방해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할 자격이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번영할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종종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마감일을 잊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40대에 간견에서 만난 한 젊은 여성이 기억납니다. 내 뛰어난 아이디어, 넘치는 에너지, 탄탄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언가 그녀를 막고 있었습니다.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스스로 망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돈은 더럽고 부자는 탐욕스럽고 야망은 죄악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마음으로는 번영을 원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번영할 자격이 있다. 나의 부는 나의 가치와 세상에 베푸는 선행의 반영이다. 라는 화건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자유롭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형 체인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이룬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운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명령에 따릅니다. 이것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빚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번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매일 재정적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다 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즉시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신경연합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진실을 키워서 낡은 진실보다 더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나는 돈 관리를 못해를 나는 재정 관리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다로 바꾸고 나는 항상 실패해를 성공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로 바꾸세요. 터도르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 문제로 허약하고 제한적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는 그러한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활력, 리더십,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여 미국의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 꿈을 꾸지 말라고, 주목받지 말라고 배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깨뜨린 것이며
만약 당신이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꿈도 깨뜨릴 것입니다. 변화는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당신을 고양시키는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능력이 있다. 성공은 다가오고 있다.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마음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까지 말입니다. 말만이 아닌 느낌으로 다가가세요. 새로운 현실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좋은 계약을 체결하고 큰 돈을 받고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고 어디서 일할지, 언제 쉴지,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감정을 당신 안에 담으세요. 감정을 믿음에 맞추면 행동도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위대함을, 풍요를, 승리를 기대하세요. 우주가 그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믿으세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 전체가 당신이 진실이라고 결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재정렬됩니다. 번영하고 싶다면 성공하기 전에 그 승리를 먼저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몽상이나 허황된 부를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과학처럼 다루었던 간단하지만 강력한 집중적인 시각화 기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아채기도 전에 매일 마음속으로 그것을 살았습니다. 시각화는 몽상가들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실현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복잡한 인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시각화된 경험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수상 무대에 오르는 모습, 사업으로 돈을 받는 모습을 떠올릴 때 뇌는 마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같은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는 그 장면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시각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조롱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패배의 이미지를 만들고 왜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누구도 저를 알기 전에 성공을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렴한 하숙방에 살면서 빚에 시달릴 때 눈을 감고 아직 쓰지도 않은 책을 수천 권 판매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국을 여행하며 위대한 리더들과 함께 앉아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보는 것 이상으로 느꼈습니다. 흥분, 감사, 제 말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느꼈습니다. 그 이미지는 너무 생생해서 제 마음속에서는 성공이 이미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를 이끌었습니다. 편집자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월세를 어떻게 낼지 몰랐을 때,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을 때도 말입니다. 저는 그 이미지로 돌아가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만 남았다. 만약 시각화 습관이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삶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그려보세요. 평화로운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에 들어가 이상적인 고객을 응대하고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놀라운 숫자를 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주변 소리, 의자의 감촉, 성공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미지가 더욱 생생할수록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한두 번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헨리 포드와 같은 기업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가 켜지기 전에 수백 번이나 작동하는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그가 마법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빛을 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시각화하세요. 마음이 가장 수용적인 시간입니다. 항상 같은 장면을 같은 세부 사항으로 반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에 감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킵니다. 감정이 없으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일 뿐입니다. 감정이 있으면 명령어가 됩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화는 당신이 시각화한 대로 행동할 의향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가 된 자신을 보면서도 패배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유로운 자신을 보면서도 평범한 습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시각화는 당신의 실제 행동의 예행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미지 속에서 당신이 용감하다면 당신의 하루는 용감한 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대하다면 더 많이 나누어야 하고 생산적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지는 틀이고 행동은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훈련을 통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하면 마치 영화를 보듯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화 말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마음속에만 존재하던 것이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건너고 아이디어가 적절한 시간에 떠오르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회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내면에서 만들고 나중에 밖에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으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태도의 파장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강력한 이 에너지는 당신이 무엇을 끌어들이는지 결정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당신이 무엇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작동합니다. 번영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힘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서적 결핍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부족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운이 없어. 그들은 부족함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거울처럼 세상은 그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더 많은 부족함,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빈곤을 말입니다. 불평할수록 불평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았습니까? 잘못된 것에 집중할수록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턴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좌절의 주파수를 발산한다면 우주는 그 좌절을 확인하는 경험만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즉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주에 알립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고 인정하는 자는 확장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끌어들입니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감사하지 않음의 무게와 감사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좌절하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한 밤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빈 종이를 꺼내 제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명료하게 생각하는 제 마음에, 제게 봉사하는 제 몸에, 제가 축적한 지식에 조용히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침대와 음식, 글을 쓸 종이와 펜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제 내면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음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재정렬이었습니다. 감사는 부정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삶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로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감사일기를 3주 동안 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집중력이 높고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행동하고, 더 잘 협상하고, 더 잘 창조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로 당신이 움직일 때 이전에는 장애물만 있던 곳에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자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신 수련입니다. 가장 어려운 날에도, 특히 가장 어려운 날에도 매일 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3가지를 적으세요. 기계적으로 쓰지 마세요. 느껴보세요. 우정, 극복한 어려움, 간단한 식사,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상이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부정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를 소리내어 표현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당신이 감사하는 것을 말하세요. 감사는 당신이 공유할수록 더 퍼져나가는 불입니다. 진정으로 번영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아닌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에만 집중해서 이미 가진 것을 잊고 있을까? 감사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의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의 자석이 됩니다. 더 이상 결핍의 주파수가 아니라 풍요의 주파수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진심으로, 빈번하게, 강렬하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현실이 점차 그에 맞춰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확장되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자는 더 좋은 것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 진짜 당신의 모습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고 느끼고 매일 사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맑은 마음, 굳건한 믿음, 생생한 상상,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에너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통해 한 단계 더 깊은 이해의 세계로 나아가 보세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